자, 이번 시간은 지구의 역사 중에서 지층의 생성 순서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해석하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까? 책에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것도 아니고, 인류가 있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층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의 이전 역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6개 정도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층을 판단해서 이제 지층의 선후 관계나 생성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일 과정설, 그 다음에 지층 누중의 법칙, 동물군, 천이, 부정합, 관액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어, 동일 과정설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과 이전에 일어난 현상들이 일어나는 어떤 시간 그 스케일 같은 것들이 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갑자기 지층 수십 개가 생겨버리거나 순식간에 뭐 태풍 한 번 온다고 해서 뭐 아주 넓은 지역에 지층이 생기거나 윤기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아니면 단층이 갑자기 어, 큰 규모로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기거나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 과정은 과거에도 동일한 과정과 속도로 일어났다. 자, 그러면 어떤 지층 안에 단층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시기만 특별하게 짧은 시간 동안 급변했다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즉,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이제 생겼다, 뭐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층이 만약에 10개가 쌓여 있는 어떤 지층이 드러난 곳을 우리가 노두라고 하는데, 지층이 보이면 저거는 순식간에 쌓였구나라고 해석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야산을 가도 거기에 지층들이 뭐 1년 지나고 간다고 해서 뭐 더 높게 쌓여 있거나 그런 적은 잘 없죠. 아주 넓은 지역에서.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렸구나라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평 퇴적의 법칙. 물속에서 퇴적물이 퇴적될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 지층은 그 당시 쌓일 당시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층이 어떤 공사 때문에 어떤 산을 깎게 됐는데 지층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이전에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였다가 이렇게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 옆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지층 누중은 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더 먼저 퇴적된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어떤 습곡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습곡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1번과 2번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1번과 2번. 2번이 더 밑에 있으니까 오래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디에 드러나 있으면 1번이 오래된 걸까요? 2번이 오래된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2번이 밑에 있는 것처럼 2번이 여기 쌤 잘못 썼네, 그죠? 여기 2번이고 여기 1번입니다. 여기 빗금친 부분이 1번이니까. 그래서 1번이 2번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건 반대로 1번이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는 역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역전이 안 되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더 먼저 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전 여부는 우리가 퇴적 구조에서 봤던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등 이런 퇴적 구조를 통해서
만약에 건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퇴적 지층이 있다면 우리가 역전이 되었구나, 뭐 이런 습곡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전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역전 여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이 법칙은, 자,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의 화석군이 산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들의 어떤 환경에 적응한 정도를 보고 지층의 서도 관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부정합을 경계로 상부와 하부에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배웠죠. 퇴적된 다음에 융기에서 침식되고 다시 침강하면서 다시 쌓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습곡이 있은 후라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가 이 지층을 보면 이 부분이 바로 부정한 면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부정합인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상하지 두 지층 관계를 정합, 퇴적이 중단되어서 오랜 시간이 되어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합 판단은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 너무나 이제 편하게 부정한 면이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습곡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 어떤 지층이 쌓였다가 다시 융기했다가 침식되고 이게 없어지고 다시 침강해서 또 새로운, 이게 만약 1, 2, 3이라고 한다면 1, 2 위에 3은 다 침식돼 버리고 4가 또 쌓였다. 그럼 우리가 요 2번과 4번 사이 뭔지 알 수 있죠? 부정한 면인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지층을 보면 사실은 2와 4 사이에 부정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 위에 보면 2번 지층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제 기저요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2층과 거의 성분이 똑같은 것들이 밑에 있으면 이 부분이 침식될 때 밑에 있는 2번도 침식이 조금 되면서 부서져 있는 돌들 위로 새로운 4번이 쌓이기 때문에 4번 지층 사이에 2번 지층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기저 여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부정합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입입니다. 관입. 마그마 같은 것들이 암석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화성암 만들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심성암이겠죠. 뚫어서 위로 이제 분출하지 않은 상태로 굳어진 뭐 그런 경우에 관입 당한 암석은 관입한 화성암보다 먼저, 그러니까 기존에 지층이 있다가 관입 당해서 화성암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이 화성암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관입 당한 암석이니까 당연히 이게 더 오래된 거죠. 그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와 나를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와서 포획감은 뭐 A 지층의 성분을 다 녹이지는 못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만약에 이게 쉐일이라면 화강암 안에 쉐일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포획감이 발견되면 이제 세일을 뚫고 들어가면서 남아있는 녹지 않은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쉐일이 당연히 더 우선 먼저 만들었던 이제 지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빗금치 부분 중요하죠. 이건 바로 변성합니다. 변성된 부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순서를 말하라고 하면 A, 그 다음에 C는 이제 위에 쌓였을 거니까 C, 그 다음에 B입니다. C도 B에 의해서 마그마에 의해서 변성이 되었기 때문에 A, C, B 순서인 걸 알 수 있고, 여기를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제 어떤 화성암이 생겼는데 잘 보면 밑에 부분에 변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안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분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 있겠죠. 보세요. 자, A 뭐 C도 있겠죠. C가 있고 요거는 B라고 할까요? A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가 자, 이제 A를 뚫고 마그마가 올라와서 뭐 이만큼을 전부 다 마그마가 화성암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침식
융기되면서 이 부분이 다 깎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만약에 C라는, 아까 이름도 C였지만 또 어떤 다른 게 쌓이면 이런 모양 나오겠죠. 그러면 A가 만들어지고 B가 분출한 다음에 분출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설명한 것처럼 화성암이 만들어진 다음 위에 부분이 또 침식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위에 다시 C가 쌓이면 이 B의 성분을 갖는 기저감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출한 이후에 다시 C가 쌓였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화성암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침식돼서 그 윗부분에 새로운 C가 쌓일 수도 있고, 뭐 과정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보 가지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에 선후관계를 보면 A, 다음 뭐죠? B, 그 다음 C인 거 알 수 있습니다. C 부분에 변성 부분이 없다는 것과 기저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층의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지사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 그림 볼까요? 그러면 딱 보면 수평으로 쌓인 퇴적물인 거 알 수 있고, 바다에.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이제 큰 역전이 없다면 오래된 층이고, 이게 부정한 면인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이전에 동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동물을 천의 법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사학의 원리를 통해서 선후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지층을 비교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층 대비라고 하는데, 암상에 의한 대비. 자, 비교적 가까운 지역, 너무 먼 지역은 그 사이에 우리가 지층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 모든 곳에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가까운 앞산을 간다고 하면, 앞산에 이렇게 보면 지층이 막 다 보이나요? 절대 안 보이죠. 흙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그래서 지층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절벽이 생겼거나 또는 뭐 공사 등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깎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너무 먼 지역은 그 사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지역에 아주 큰 단층이나 다른 지각 변동의 흔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 조직, 지질 구조 등을 잘 이제 대비하면서 지층의 선호관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건층, 즉 열쇠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비의 기준이 되는 층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퇴적되었지만 넓은 영역에서 응효암 뭐냐면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산 먼지들이 화산재가 공중으로 이제 떠올랐다가 아주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응해암층이 얇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게 너무 먼 지역이 아니라면 이게 바로 같은 지역인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지층은 밑에는 뭔지 모르죠. 하지만 앞에 있는 B를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아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비교해 보면 이 위에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 있던 부분이 쌓였다가 다 이제 뭐 침식되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석탄층 마찬가지고, 석회암은 이제 바다에서 아주 넓게 분포하는 이제 탄산칼슘이 돌이 된 과정이고, 석탄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이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생긴 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층 대비의 기준으로 쓰기 좋죠. 왜냐하면 셰일, 사암, 여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넓은 지역으로 동시에 생겼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층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는 역시나 같은 종류의 표준화석이란 말은 우리가 같은 시기에 아주 넓게 분포한, 일반적으로 분포한 화석을 말하는데, 같은 종류의 표준화석이 나온다면 그것은 같은 시기에 쌓인 지층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층의 선후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화 계통이 잘 알려진 생물 화석을 이용해서 이제 화석에 의한 대비는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것도 가능한 거죠. 아까 같이 아주 넓은 지역에 쌓였던 건층이 아닌 생물들은 넓게 분포할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 좀 더 넓은 지역에서 일반화해서 이제 지층의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금방 했던 여러 가지 지사학의 원리나 다양한
지층의 대비를 통해서 상대 연령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뭐 특정하게 몇 년 전, 뭐 1억 년 전, 2억 년 전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대 연령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암맥은 아까 말했던 마그마가 관입해서 굳은 화성암 중에서도 깊은 곳이라면 심성암이 주로 이 암맥이겠죠. 그리고 순서는 뭘까요? I 이제 역전이 없다면 I, H, G, E, D가 쌓인 이후에 암맥 I, 화성암이 들어왔습니다. 관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변성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부정압 생겼네요. 그 다음에 C, B, A 순서대로 쌓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상대 연령은 상대적인 시기를 알 수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금방 봤던 이런 지사학의 원리 등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언제 형성되었는지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연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고, 구글 클래스룸 수업까지 설문지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